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44차시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설계의 구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노폐물이 생성되는 과정, 그런 다음에 그 노폐물이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를 설명할 건데요. 이거에 앞서서 노폐물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양소 안에 저장이 되어 있던 에너지를 꺼내 쓰고 남은 찌끄러기들을 노폐물이라고 하는 거죠. 즉 세포 안에서 생긴 노폐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류에는요, 일단 어떤 영양소를 분해했는지에 따라서 생기는 노폐물이 다른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가 분해될 때 일단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을 보면 C 하나에, 즉 탄소 하나에 O 두 개가 결합하면 CO2, 즉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그리고 H 두 개의 O 하나, H 두 개의 O 하나를 결합시키면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폐로 보내요. 그래서 숨을 내보내는 숨,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면 되거든요. 물은요, 마찬가지로 폐로 가서 날숨으로 내보내도 돼요. 물론 그때는 물이 아니라 폐에서 나가니까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겠지만 그 양은 적습니다. 물은 대부분 콩팥으로 가서 노폐물이 걸러내고 그래서 오줌을 만든 다음에 이 오줌이라는 형태로 대부분 배설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이 되게 많고 물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물을 굳이 노폐물로 내보내요? 몸에 필요한 건데 그게 왜 노폐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이 10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물이 200이에요. 그럼 100은 필요가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분해하면요, 얘를 구성하고 있는 C, 탄소, 수소, O가 산소고 N이 질소거든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노폐물을 구성을 해보면 아까처럼 C 하나에 O 두 개에서 CO2 만들 수 있고요. H 두 개의 O 하나에서 H2O 만들 수 있고요. 요게 좀 중요한데요.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소 하나에 여기 수소 3개가 결합을 해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해서 NH3,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산화탄소는 아까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날숨으로 내보내면 돼요. 폐로. 물은 오줌으로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암모니아가 문제예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바로 간으로 가서 독성을 어느 정도 제거한 요소라는 형태로 바꾸어 놓고 걔를 물에 녹여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단백질을 분해하면 질소가 나오고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 얘는 독성이 강하니까 간에 가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몸 바깥으로 배설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 건 지방인데요.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수화물하고 동일하게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래서 C 하나에 O 두 개에서 CO2 만들고요. H 두 개에 O 하나 해가지고 H2O 만듭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폐, 물은 오줌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노폐물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는지를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요, 배설계의 구성, 그 다음에 배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림을 딱 하고 보시면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가슴 부분, 손을 짚는 부분이 허리예요. 허리 위쪽에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두 개의 기관이 보여요. 좌우 하나씩 한 쌍이 있는데요. 얘를 콩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키드니.
그런데 콩팥이라는 말 대신 한자식으로 얘를 풀었을 때는 신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직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인공신장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인공으로 신장, 콩팥을 대신하는 혈액투석을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콩팥이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노폐물을 걸러서 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콩팥이 고장이 나게 되면 노폐물을 잘 못 거르고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혈액 안에 노폐물이 계속 둥둥 떠다니면서 온몸의 조직세포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환자들이 하는 게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기계 안에다가 여기 혈관에다 주사바늘 꽂아서요. 피를 그 투석기로 보내요. 그 투석기에서 콩팥이 하는 일처럼 얘를 노폐물을 걸러주고 깨끗하게 걸러진 피를 다시 몸 안에 넣어주는 게 혈액투석이에요. 이것도 하다 안 되는 경우에는요. 콩팥 중에 하나를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이 배설이라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 아이들은 일단 콩팥에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고 걸러져서 생긴 노폐물이 오줌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오줌관을 통해서 내려와서 방광에 잠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배설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화, 순환, 호흡, 마지막 배설, 그래서 배설계를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죠. 요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요게 오줌관이라는 거, 콩팥 안에 세뇨관이 나오거든요. 세뇨관. 애들이 헷갈려해요. 세뇨관, 오줌관 둘 다 관인데 얘는 방광까지 내려가니까 오줌이 내려가는 관이어서 오줌관 이렇게 정리해서 각 부분의 명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콩팥만 따로 떼어서 크게 확대해서 각 부분의 명칭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랬을 때 콩팥의 각 부분을 구조적으로 위치로 나누는데 이 겉부분이에요. 선생님 이 마우스 포인트 따라오세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 겉부분을 겉질이라 그래요. 콩팥의 겉을 구성한다. 콩팥 겉질.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보이나요? 좀 안쪽에 있는 부분을 콩팥 속에 있다 해서 콩팥 속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는요. 이렇게 오줌이 걸러져서 쫄쫄쫄쫄 나오는 아이들이 깔때기 모양처럼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깔때기처럼 생긴 아이를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겉질, 속질, 깔때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콩팥은요. 심장에서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고 온몸을 돌고 온 피에는 노폐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폐물을 걸러주려고 콩팥으로 온 거거든요. 어떤 혈관을 타고 오냐면요. 심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동맥이에요. 근데 어디로 왔어요? 콩팥으로 왔어요. 그래서 콩팥 동맥을 타고 콩팥 안으로 노폐물이 잔뜩 섞인 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콩팥 안에서 선생님 여기 네모박스 표시한 곳 있죠. 이렇게 화살표로 뺐는데 네프론이라고 해서 콩팥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오줌을 걸러주는 장치가 여기에 100만 개 정도 있어요. 100만 개. 누가? 네프론이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콩팥 동맥으로 노폐물이 섞여있는 지저분한 피가 들어오면 여기에 존재하는 네프론에서 오줌을 걸러주고 깨끗해진 피는 콩팥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갑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깨끗해진 피는 가고 지저분한 노폐물은 깔때기에 모여서 이렇게 오줌관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끝에 주머니 방광이 있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가면서 노폐물이 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프론, 오줌이 걸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네프론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예요. 얘가 콩팥 겉질과 속질에 있고 콩팥 한 개에 1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구성 자체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위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콩팥이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가장자리가 겉질이고 안에가 속질이고 여기가 깔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프론이라는 게 어떻게 있냐면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게 얘네 셋이거든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모세혈관을 그려볼게요. 혈관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막 뭉쳐 있어요. 요게 사구체예요. 그런 다음에 보먼 주머니는 보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을 싸고 감싸고 이렇게 뭔가 받는 주머니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 칠하는 부분이 보먼 주머니예요. 그런 다음에 보먼 주머니하고 연결된 관이 있는데요. 그 관을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다. 그래서 세뇨관이라고 불러요. 이 세자라는 뜻이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식으로. 그래서 이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줌이 이렇게 걸러져서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오고 나중에 이 세뇨관을 통해서 쭉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오줌으로 가게 되는 건데 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사구체는 핑크색으로 지금 점을 찍을게요. 그리고 빨간색 점 찍은 이게 사구체예요. 그 다음에 얘를 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커버를 반 정도 씌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느다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세뇨관이 이렇게 속질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프론은 콩팥 겉질과 속질에 있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속질 깊이 세뇨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줌을 만드는 거죠. 걸러진 아이들이 이 가느다란 세뇨관을 타고 쫄쫄쫄쫄 모이게 돼서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관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프론을 좀 더 자세히 한번 확대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대충 그렸던 요겁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꼬여 있어요. 얘가 사구체예요. 얘를 싸고 있는 노란색 주머니가 보먼 주머니, 얘하고 연결된 관이 세뇨관인데 옆에 그림으로 다시 와보면 여기 점 선생님 막 찍는 곳 여기에 사구체가 있고 보먼 주머니가 싸고 있고 연결된 손가락 쭉 따라오세요. 얘가 무슨 관이야? 얘가 세뇨관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세뇨관 주변에 그물망사처럼 또 누가 싸고 있어요? 네, 모세혈관이 싸고 있어요. 사구체를 현미경으로 찍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구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오줌이 걸러지는 네프론의 위치가 겉질과 속질에 있다라는 설명까지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요. 배설계의 각 부분의 용어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체예요.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 이제 베이킹 할 때 밀가루를 체에 걸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체를 보면 이렇게 네트 모양으로 그물 망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어떤 물건을 거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건 못 빠져나가고요. 작은 건 밑으로 빠져나오죠. 사구체도 그런 체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작은 것은 사구체를 통과하고 크기가 큰 거는 통과 못하고 이렇게 위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본질은 혈관이 뭉쳐있는 거다. 두 번째, 보먼 주머니. 보먼은 사람 이름이고요. 사구체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주머니 모양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세뇨관, 보먼 주머니하고 연결된 가늘고 이 가늘자, 가늘다라는 뜻이 요 세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콩팥에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면요. 방광에 오줌을 저장하는데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에요. 오줌이 진짜 내려오니까 오줌관이라고 하고요. 방광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마지막 요도는요. 방광에서 모여있던 오줌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개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3단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줌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걸러주는 단계예요. 걸러주는 게 여과예요. 걸러준다라는 말에는 크기가 작은 거는 뭔가 빠져나가고
큰 거는 못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 살짝 묻어 있어요.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혈관인데요. 콩팥 동맥 쪽에서 오는 혈관이에요. 콩팥 동맥 올 때는 괜찮았는데 사구체로 접어들면서 입구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면 고무 호수 있잖아. 물이 줄줄 나오는 고무 호수를 가만히 잡고 있으면 물이 스무스하게 나오는데 그 고무 호수의 입구를 선생님이 손으로 힘을 줘서 입구를 꽉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한데 입구가 작으니까 굉장히 센 압력으로 물이 굉장히 빠르게 슉 하고 뿜어져 나가요. 그쵸? 여기도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혈관 쪼개져요. 피가 들어오는 피의 양은 일정한데 그래서 여기선 굉장히 높은 혈압이 생깁니다. 높은 혈압에 의해서 이 피 안에 녹아 있었던 물질들이 쫙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혈압으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빠져나올까요? 그렇죠.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빠져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구체 내부의 높은 혈압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누가 작은지 다 알아야 돼요.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작아요. 포도당은 우리가 소화시켰을 때 최종 분해 산물, 아미노산은 단백질 분해했을 때 최종 분해 산물이라 얘네는 다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쏙 빠져나와요. 그런데 크기가 큰 혈구,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아이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먼 주머니로 싹 빠져나온 액체를 우리는 여과해서 한번 걸러줘서 나온 액체다 해서 여과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 걸러지는 게 180리터가 걸러진대요. 자, 여과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빠져나간다. 어디에서 어디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선생님 적었는데 사구체에서 나온다라는 거 어디로? 보호먼 주머니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칸을 비워놨었어요. 그림 보면 요게 사구체, 요게 보호먼 주머니.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어디에서 어디로?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는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흡수예요. 흡수는 흡수인데 재흡수예요. 이 재자가 다시 재자예요. 이거 어떨까? 결혼을 했어요. 헤어졌어. 이혼했어요. 다시 결혼해요. 그럼 우리는 재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재자가 다시 재자예요. 자, 여과액에서 그러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온 액체거든요. 근데 이 빠져나온 애는 다 작은 애들이야. 뭐 물도 있고 요소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 무기염류 있었거든요. 여과액 안에. 근데 그 중에서 몸에 필요한 물질은 세뇨관에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온 아이들 중에 작은 아이들이 세뇨관에 그냥 있으면 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줌. 그래서 몸 바깥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뇨관 안에서 몸에 필요한 것들은 내보내면 안 되죠. 다시 혈관으로 흡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사구체 자체도 혈관이었어요. 혈관에서 내보냈던 것을 다시 혈관으로 흡수해준다. 그래서 다시 흡수한다. 그래서 재흡수란 용어를 씁니다. 여과액에서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누가 재흡수되는지 알아야 돼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는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100% 다 재흡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부 무기염류하고 물은 한 90% 정도 재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는 아까 여기서 여과된 게 180리터인데 그 중에서 다 90% 정도는 재흡수가 되고 기껏 남아서 오줌으로 가는 건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런 오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오줌 생성되는 과정 세 번째 분비를 한번 볼게요. 분비는요. 아까 여기 혈액에서 있었던 물질들이 혈압에 의해서 작은 아들이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100%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일부 요소들이 일부는 빠져나왔는데 몇 개의 요소가 못 빠져나오고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요소는 혈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질소가 함유된 노폐물이니까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혈관에서 아까 여과 안 됐었던 노폐물을 세뇨관으로 바로 갖다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얘가 분비예요. 분비는 어디에서 어디로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무슨 혈관에서? 그렇죠.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보낸다. 어디에서 어디로 정리해 주세요. 뒤에 뒷부분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의 일부가 세뇨관으로 직접 이동해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분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오줌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은 보통 여러분들 교과서 단원 마무리 평가 문제나 문제집 등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 그림 자체를 이제 시험에 주어주고 오줌이 걸러지는 단계 뭐가 어떻게 되니? 라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그림을 또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오줌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일단 네프론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사구체 요렇게 쏙 들어간 거 요거 사구체 표현한 거예요. 얘를 싸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 얘하고 연결된 건 무슨 간? 세뇨간. 됐나요? 그리고 사구체는 어떻게 보면 모세혈관이 요거를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걸러진 아이들이 혈관으로 다시 가는 건 제흡수인데 다시 못 가면 이 길의 끝은 오줌입니다. 오줌 따라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오줌이 생성되는 단계를 선생님이 몇 단계로 설명한다 그랬죠? 네. 3단계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는요. 어디에서 어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렇게 내려와서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여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여과액 중에서는 작은 애들만 다 있어요. 작은 애들 써보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물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네 다 적어요. 그 중에서 꼭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반드시 다 모세혈관으로 재흡수해줘야 돼요. 어떤 아이가 있었죠?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다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럼 그림에서 이 세뇨관에 있는 아이들이 혈관으로 지금 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나는 재흡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노폐물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직접 갖다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요소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자, 요 과정을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 걸러주고 다시 흡수하고 버리고 여과, 재흡수, 분비 3단계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오줌의 배설 경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요. 제일 먼저 콩팥 동맥으로 이렇게 더러운 피, 노폐물이 많은 피가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네프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얘네 묶어서 얘네가 네프론이라고 했고 여기서 오줌이 걸러져요. 걸러진 오줌은요. 이렇게 깔때기에 쫄쫄쫄쫄 여기 세뇨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속질 안으로 이렇게 세뇨관이 막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오줌이 세뇨관을 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깔때기에 고여서 모이는 거고 모인 거 중에 얘는 오줌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박. 그래서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를 써라 그러면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콩팥 동맥부터 한다면 콩팥 동맥 들어왔다가 이거 없어도 상관없네요. 사구체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면 얘를 다 묶어서 네프론 걸러지고 콩팥 깔때기 내려오고 오줌관 타고 가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간다. 이렇게 요거를 묶어서 네프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혈장과 오줌 성분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가 간혹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문제를 떠나서 한번 오줌과 혈장 안의 성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혈장은요. 지금 물, 단백질, 포도당 요소가 혈장과 오줌하고 어떻게 들어있는지 혈장은 피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구를 제외한 액체 성분이에요. 피 안에 있는 액체 중 물은 90에서 93%인데 오줌도 물이 95%, 물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혈장 안에는 단백질이 있어요. 하지만 오줌 안에는 없어요. 왜? 단백질은 크기가 크니까 사구체를 통과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뇨관으로 못 내려왔고 못 내려왔으니까 오줌관이나 방광 쪽으로 내려와서 오줌을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죠. 즉 단백질은 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오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단백뇨라고 이제 병원 가서 검사 잘 받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포도당은 피 안에는 0.1%.
혈당이 항상 0.1 유지가 되는데 오줌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없어요. 전부 다 100% 재흡수한 거예요. 단백질이 없는 건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고, 오줌 안에 포도당이 없는 건 포도당이 여과됐을 때 재흡수 다 100% 재흡수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소 볼게요. 피 안에는 요소가 0.03 정도 있어요. 그런데 오줌에는 와, 농도가 엄청 커요. 농축돼서 요소를 다 내버렸다는 얘기죠. 어디로? 오줌으로. 그 다음 성분 볼게요. 암모니아, 염소, 인산인데요. 피 안에는 암모니아가 0.0000 있긴 있어요. 독성 있는 건데. 하지만 오줌 안에는 또 되게 많죠. 즉 혈장 안에 있던 암모니아는 오줌으로 내보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염소, 혈장 안에 0.37 정도 있어요. 염소조차도 솔직히 얘도 독성 물질이거든요. 염소도 오줌 위에 훨씬 더 많아요. 내보냈다는 얘기고요. 인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인산이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한 거를 빼고 넘치고 남는 것을 내다 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는 이렇게 물어봐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왜 없는지, 단백질은 왜 없는지 오줌 안에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오줌 안에 요소는 왜 농도가 높은지. 다시 한번, 포도당, 아미노산이 왜 오줌에 없을까? 요소는 왜 오줌에 많을까? 단백질은 왜 오줌에 없을까? 선생님이 물어봤죠.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1번,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배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안 했네요. 우리가 선생님 똥 누는 거 대변도 배설인가요? 라고 친구들이 말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배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질소를 포함한 질소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배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변은요. 음식물 중에 있는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예요. 그래서 몸에 흡수조차 안 됐던 거예요. 따라서 대변은 노폐물 아니에요. 대변을 내보내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똑똑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선생님, 땀 흘리는 것도 배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땀을 흘리는 거, 피부에 땀샘을 통해서 땀을 내보내는 작용은요. 배설이 아니라 체온 조절을 위한 항상성 유지 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땀을 통한 물이나 요소의 배출은 노폐물의 배설 경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누구는 이거로 이루어져 있대. 누구는 무슨 게? 그렇죠. 배설계는 콩팥, 오줌간,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3번,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여과는 걸러지는 거니까 체에서 걸러져야 되겠네요. 무슨 체? 사구체. 걸러진 거 받아야 되겠네요. 주머니, 보먼 주머니로 크기가 어떤 아이가, 그렇죠. 크기가 작은 아이, 어떤 애 있냐면 요소, 포도당, 물, 그다음 무기염류, 아미노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배설계 구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콩팥, 오줌간, 방광 위치하고 명칭 알아두시고요. 네프론이 있는 위치가 겉질과 속질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콩팥 동맥을 타고 들어와서 노폐물이 걸러져서 콩팥 정맥에는 노폐물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이동을 하고, 걸러진 오줌은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은 여과, 재흡수, 분비. 3단계로 설명할 수 있고,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방향까지 같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과 함께 일하는 기관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